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쑤시개만 봐도 오금을 못 펴는 야쿠자 중간보스, 장인이자 병원 원장의 가발을 벗겨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정신과 의사, 걸핏하면 공중근해에서 추락하는 베테랑 고개사, 자신의 작품 줄거리를 기억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인기 작가,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하마 같은 덩치를 지닌 엽기 정신과 의사 이라부와 사계절 내내 핫팬츠 차림으로 나다니는 엽기 간호사 마요미, 이들의 못 말리는 황금 콤비. 이처럼 아이러니하고 황당무계한 강박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한 명씩 찾아오면서 5편의 독립적인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낱낱의 에피소드들이 절묘하게 기승전결의 리듬을 타면서 연작 장편이 완성됩니다. 저자는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공허한 일탈 충동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우울증과 강박증에 빠지고 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위트와 풍자로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앞뒤 재지 않는 낙천성으로 삶을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유희적 인간 이라부의 기행을 통해 쳇바퀴 속처럼 답답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독자들에게 활짝 열어 보이는 이 책은 일본 현지에서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평가받는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131회 나오키상 수상 장편 소설 공중근해입니다. 발행은 은행나무입니다. 자, 그럼 폭소 보증수표 공공장소에서 읽기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책, 주인공의 이름만 생각해도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작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중근해. 지상 30m 높이 점프대 위에 발끝으로 선 야마시타 고에이는 살며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손에는 닭목, 실은 세목대지만 관례상 그렇게 부른다. 원래는 종을 치는 나무 막대기를 가르치는 말이다. 고에이는 쥐고 있는 닭목을 확인하고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둥근 종이 장막을 응시한다. 공중근해 레포토리 중 하나인 종이 장막 찢기 비행에 도전을 하려는 것이다. 보조자 하루키가 고에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타이밍을 쟀다. 하나, 둘, 셋. 그는 여느 때처럼 고에이의 뒷가에 대고 카운트를 세다가 고우라고 외치며 어깨를 내리쳤다. 고에이는 발을 구르며 점프대를 박차고 나간다. 온몸에 바람이 부딪혀 온다. 공중에 커다란 보물선을 그리며 닭목에 양다리를 건다. 두 번째 스윙에서 허공으로 몸을 날린다. 머리부터 종이막을 뚫고 나간다. 창호지가 소리를 내며 찢어진다. 거꾸로 매달린 건장한 사내가 눈앞에 나타난다. 캐쳐 우치다다. 시선이 마주친다. 이게 아닌데 내 손을 보란 말이야. 곧이어 두툼한 손이 고에이의 팔목을 낚아챈다. 그러나 밴드를 감은 것보다 훨씬 손목 쪽에 가깝다. 또 실수다. 요즘 들어 늘 이 모양이다. 제대로 팔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리턴할 땐 높이가 안 맞는다. 관절에도 부담이 간다. 속으로 혀를 차면서 다시 공중에 포물선을 그린다. 관중 속에서 환성과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채 남은 속도 모르고 이번에는 관객에게 화풀이를 해댄다. 리턴할 때는 평상시보다 반동을 더 붙여 가까스로 닭목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근육의 통증이 밀려왔다. 최고점에서 리턴하며 떨어지는 타이밍에 닭목을 잡는 게 공중근해의 기본이다. 높낮이가 흐트러지면 연기 전체에 악영향이 미친다. 점프대로 되돌아왔다. 팔을 활짝 펼치고 박수를 받는다.
점프대로 되돌아왔다. 팔을 활짝 펼치고 박수를 받는다. 우치다 다시 또 캐치 미스였어. 그랬어요? 잘 모르겠던데. 앙심이라도 품은 거야 뭐야. 식은땀이 다 흐르네. 장내 사회자가 다음은 눈가림 비행입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했다. 와 하는 환상이 터져 나왔다. 직접 눈가리개를 쓴다. 하루키가 뒤에서 손으로 이중 눈가리개를 들려준다. 이제 조명, 불빛조차 느낄 수 없다.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모은다. 머릿속으로 연기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 깔끔한 그림이 그려진다. 좋아, 완벽해. 하루키가 카운터를 센다. 고에이는 등을 두드리는 신호에 맞춰 점프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행에서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다. 핫 하는 소리를 신호로 팔을 앞으로 뻗으며 등을 곧게 편다. 우치다가 잡지 못했다. 눈 깜짝할 사이 고에이는 깊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다급하게 턱을 당겼다. 양팔을 감싸 안고 전신에 힘을 뺐다. 우치다 자식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천막 안에 울려 퍼졌다. 감정을 억누르며 점프대에 올라갔다. 고에이 씨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루키가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고에이는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라며 퉁명스럽게 말을 받아친다. 몸을 조금 더 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지. 몇 년째 하는 일인지 알기나 해? 신일본 서커스에 입단한 지 10년. 공중근의 플라이어가 된 지 7년. 최근 3년 동안 최고 자리를 지켜왔다. 다시 말해 리더다. 게다가 토박이다. 부모가 서커스 단원이라 태어나면서부터 단체 활동을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연기를 준비했다. 연인 실수는 용서받지 못한다. 프로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있다. 그런데도 고에이는 눈가림 비행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캐쳐 우지다의 손끝도 스치지 못한 채 네트에 떨어지고 말았다. 두 번째 실패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밑에서 우치다를 매섭게 노려본다. 그네의 거꾸로 매달린 채 그도 이쪽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분노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무대 감독 리바가 보조종실에서 NG 사인을 보냈는지 눈가림 비행은 그쯤에서 중단되었다. 사회자가 입장료 돌려달라는 말은 말아주세요 라며 관객을 웃겼다. 고에이는 점프대로 돌아가지 않고 무대 옆으로 돌아갔다. 양기둥 사이에서는 그네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하는 시간차 비행 묘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젊은 프라이어가 갈채를 받는다. 수건으로 땀을 닦아냈다.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렸다. 도쿄 공연을 시작한 지 일주일. 그동안 네트에 떨어진 게 벌써 5번째다. 플라이어로서는 더할 수 없는 굴욕이다. 공중군의 연기가 모두 끝나자 고에이는 수건으로 주먹을 감쌌다. 아무리 동료라고 해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기를 마친 캐쳐 우치다를 악단실로 끌고 가서 잘못을 힐책했다. 우치다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말해봐야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주먹을 한 방 날렸다. 황급히 달려온 단원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고에이는 이를 바드득 갈았다. 말리지 마. 다들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감정이 점점 격해졌다. 단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에이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라부 종합병원 신경과는 깔끔한 건물 지하 1층에 있었다. 접수처와 로비는 밝고 깨끗한데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안은 정반대로 어두침침하고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현격한 차이가 고에이를 침울하게 만들었다. 고에이가 병원 문을 두드린 건 부상당했을 때 이외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공연이 끝난 후 연기부 부장 리바가 사무실로 불렀다. 무대 감독을 겸하고 있는 직속 상사다. 매섭게 꾸짖을 거라 예상했는데 부드럽게 타일렀다. 곧장 허리라도 아픈 거 아니야? 아니 전혀. 고개를 가로주었다. 그럼 지친 모양이군. 갓난 아기 때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했던 리바가 그렇게 말했다.
동료이자 아내인 예리도 동석했는데 조금 쉬는 게 어때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병원에 가보라고, 그것도 신경과에 가보라고 권유했다.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기력이 없었다. 우치다를 때리고 난 후 지독한 자기 혐오에 빠져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날 찍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막 그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허공을 향해 날아가는 영상이 나왔다. 뭐야, 곧바로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게 나란 말인가? 테이프를 되돌려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아무리 봐도 자기가 확실했다. 거기에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캥거루 자세를 한 공중근의 연기가 촬영되어 있었다. 스윙도 제대로 안 된 모습이었다. 그런 건 말로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신경을 쓰면 점점 더 나빠진다고들 해서 리바가 동정하는 투로 말했다. 처음에는 본인도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심리적인 문제니까 섣불리 지적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제야 떠올랐다. 리바가 허리라도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묻던 일, 그리고 이라부가 허리가 빠졌어 라고 말하던 일이. 추호도 의심을 품지 않았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점프할 때 허리 중심이 흐트러져 있었던 것이다. 네티에 떨어졌을 때 후배들이 보내던 동정하는 듯한 시선, 조심스럽게 대하던 태도, 잇따라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며 수치심으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언제부터? 고혜이가 물었다. 도쿄 공연 시작하면서부터 우치다가 캐치가 된 무렵부터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하고 스윙도 점점 작아져서. 리바가 고혜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마음 쓸 거 없어. 솔로로 연기하면 우리 팀 넘버원이잖아. 공중근에도 내가 파트너 할 때는 아무 문제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뿐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치다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저지른 것인가. 틀림없이 자기를 경멸하고 있을 것이다. 옛날 선배한테 들은 얘긴데 이런 걸 중걸레질이라고 한다더군. 허리에 힘을 안 들이고 대충 걸레질하는 모습이랑 비슷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곧장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신이 싫어졌다. 자, 곧 피날레니까 그만 나가볼게. 곧장은 안 나와도 돼. 라는 리바. 에리는 아무 말 없이 고혜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두 사람이 함께 방을 나갔다. 중걸레질이란 말이지. 고혜이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마도 자기와 성격이 비슷한 선배들이 걸렸던 병일 것이다. 어릴 때는 전학에 전학이 이어지는 생활이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겨도 예외 없이 2개월 만에 이별해야 했다. 슬픔을 견디는 게 싫어서 그때부터 벽을 쌓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새로 사귀는 일을 회피하게 된 것이다. 방어 본능도 강했다. 서커스단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쳐다보고 때로는 싸움을 걸어오기도 했다. 같은 단원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면 앞장서서 안갚음을 하러 갔다. 동료 의식이 강해진 반면 외부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커졌다. 아마도 자신은 닫혀 있을 것이다. 실은 사람을 무척이나 그리워하면서도 가까이 다가서려 하지 않는다. 친구가 늘어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다. 선생님, 드디어 정식 연기인데 떨리지 않습니까? 뭐가? 이라부가 코를 실룩거리며 고혜이를 쳐다봤다.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스테이지 한쪽 구석에 우치다가 보였다. 혼자서 몸을 풀고 있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고혜이가 천천히 다가갔다. 우치다 씨, 주먹을 휘둘러서 미안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골탕을 먹인다고 오해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우치다가 시선을 내리깔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아직 서툴러서. 천만의 말씀. 다른 프라이어하고는 능숙하게 잘 해내고 있잖아요. 고혜인 씨는 퍼스트이니 저한테도 책임이 많은 것 같아 줄곧 고민했습니다. 우치다는 닭가꾸라겐처럼 어눌하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얼굴까지 닮아 보였다. 고혜인은 점점 더 미안해졌다. 곧바로 낫지는 않겠지만 차차 회복될 것 같으니 내일부터 연습 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개 숙였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말에 힘을 새삼 깨달았다. 왜 조금 더 빨리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을까? 초등학생 시설로 되돌아가 새 친구도 다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 순간 장내 조명이 어두워졌다. 사회자의 달뜬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자, 여러분. 드디어 신일본 서커스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공중근해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상 13m, 기둥 간격 20m, 단련을 거듭한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숨막히는 화려한 연기를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단원들이 자기 자리로 흩어졌다. 고혜인은 일화부를 챙기는 임무를 맡아 천푸대로 올라갔다. 우치다는 중앙 근해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댄스 뮤직에 맞춰 젊은 단원들이 차례차례 기량을 과시했다. 그때마다 객석에서 환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스탠드에는 미소 띤 얼굴이 화단의 꽃처럼 만발했다. 관객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서커스일이 좋다. 아이들은 서커스 구경한 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선생님, 전망이 좋죠? 저기 봐, 저기. 야마시타 씨 맨 앞줄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애 팬티 보인 것 알지? 다리가 휘청한다.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드디어 1화부 차례가 왔다. 사회자가 소개한다. 이쯤에서 특별 게스트 비행을 관람하시겠습니다. 연기를 보여주실 분은 1화부 종합병원의 의사 1화부 이치로 선생님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공중군에는 완전 초보, 일주일 훈련으로 여러분 앞에 연기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1화부가 천진난만하게 손을 흔든다. 고혜인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흡사 보호자가 된 심장이었다. 선생님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럼 갑니다. 닭목을 넘겨주고 타이밍을 쟀다. 하나, 둘, 셋, 고! 등을 내리쳤다. 1화부가 점프대를 구르며 앞으로 나간다. 거구가 멋진 포물선을 그리며 날았다. 우와, 술렁임이 일었다. 역시 똥보는 그림이 된다. 보는 사람까지 자랑스러웠다. 한번 스윙을 하고 나서 손을 놓았다. 천막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 숨을 죽였다. 다음 순간 우치다의 두 손이 1화부의 팔을 낚아챘다. 중앙에 매달린 그네가 밑으로 내려앉듯 크게 한번 출렁이더니 훨씬 큰 포물선을 그리며 날았다. 성공이다. 고혜인은 펄쩍 뛰어올랐다. 하루키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다. 부조종실에 있던 니바는 벌떡 일어서서 두 손을 모아쥐더니 운동선수처럼 좌우로 흔들었다. 객석에서는 그날 공연 중 가장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젠 리턴이다. 저 사람 혹시 성공시키는 거 아니야? 고혜인은 잔뜩 흥분해 있었다. 스윙을 한번 하고 나서 1화부는 다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몸은 그대로인 채 고개만 휙 돌아갔다. 장내는 폭소로 뒤덮였다. 여류 작가. 이번 주인공 또 난치병 환자네요. 전화를 한 편집자 아라이가 어색하게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또? 라는 말이 거슬린 호시야마 아이코는 그럼 교통사고를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정중하게 그러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말투로 물었다. 아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분을 건드렸다는 걸 알아챘는지 아라이가 안절부절 못한다. 근데 백혈병, 골욕종에 이어서 나오니까 잘 됐네. 이번 교원병을 곁들여서 병상의 사랑 3부작을 만들면 되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쪽이 어떻게 파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전화를 끊었다. 채, 마음에 안 들면 되돌려보내면 될 거 아니야? 원고 받고 싶어하는 출판사는 얼마든지 있어. 제대로 팔지도 못하는 주제. 쓰는 속도는 빠른 편이다. 아이코는 28에 작가로 데뷔해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소설이나 에세이를 30권 넘게 썼다. 서점이나 도서관 책꽂이에 그녀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하긴 오랜 친구인 프리랜서 편집자 나카지마 사쿠라는 당신 책은 속이 숭숭 비었잖아 라고 비꼬긴 하지만 그런 말은 책을 못 내는 인간들의 편견이다. 이쪽은 베스트셀러도 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다. 내노라 하는 여류 작가란 말이다. 타닥타닥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 화면을 바라보고 있자니 불과 몇 초 사이에 이야기 속 세계로 몰입해 간다. 어릴 때부터 공상벽이 있었으니 소설가가 천직인지도 모른다. 잡지 칼럼니스트로 시작해 별 어려움 없이 소설가로 변신했다. 밑바닥에서 고생하던 시절 같은 건 없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1시간 정도 쓰고 주인공의 일상을 묘사하는 중에 갑자기 손이 멈췄다. 큐레이터? 어디선가 썼던 것 같은데? 술렁술렁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수화기를 들고 사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차 독신인 처지. 사쿠라는 보코푸는 아파트에서 고양이와 함께 산다. 나카지마 씨 밤늦게 미안한데 내 옛날 작품 중에 혹시 큐레이터 주인공으로 나온 거 있었나? 사쿠라가 성가시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낌 없어 말하기에 편하긴 한데 영 미안한 말이지만 난 그쪽 소설은 읽은 게 거의 없어. 그래도 대충은 넘겨볼 거 아니야. 안 빼먹고 다 보내줬는데. 훌훌 넘겨보는 정도지 뭐. 특별히 당신 책만 그러는 건 아니야. 난 요즘 소설엔 관심이 거의 없어서 그래. 참 야박하시기도 하네. 아이코가 부르퉁하게 말했다. 사쿠라는 예전에도 현대소설을 읽지 않았다. 그러니 질투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사쿠라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것 봐 아라이군. 지금 말 한번 속 시원하게 한다 생각하겠지. 아이코가 팔을 찰싹 내리치자 볼을 붉히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우시야마 씨도 그래. 한두 번 좌절한 정도로 그렇게 중능시중하는 게 아니야. 난 훨씬 더한 현실에 수도 없이 깨진다고.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좋아, 말해주지. 사쿠라가 심호흡을 했다. 눈빛이 진지해졌다. 내가 줄곧 응원해온 젊은 감독이 있는데 3년 만에 새 영화를 찍었어. 근데 엄청나게 잘 만든 거야. 마니아 취향이 아니야. 독선정의 영화도 아니고 멋지고 수준도 높은 양질의 오락 작품이라고. 배우도 좋아. 촬영도 잘했고. 시사회에서 난 눈물을 흘렸어.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지. 이 감독도 이제 대박 나겠다. 드디어 쨍 하고 해뜰 날이 온 거구나. 그랬는데 관객이 안 들어. 개봉 첫날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극장으로 나가봤더니 감독하고 프로듀서가 한산한 객석 구석에 앉아있지 뭐야? 이 일을 어쩌나. 나를 보고도 시선을 못 마주치더라고.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도 모르겠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나는 멀찍이 서서 고개만 꼬북하고 돌아왔어. 감독 기특하게도 미소를 짓더라고. 아이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라이도 이라부도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아직 가능성은 있다. 틀림없이 입소문이 퍼질 거라 믿고 그 후에도 영화관 주변을 맴돌았어. 그런데 여전히 관객이 들질 않아. 제작비가 부족하니 광고할 돈도 없고 이를 어쩌나 하는 사이 단 2주 만에 간판 내려버린 신세지. 이런 잔인한 얘기 들어봤어? 이게 일본 영화 현실이야. 걸려봐야 애니메이션이나 텔레비전 개작물 투성이야. 대기업이 출자해서 인기 탤런트 쓰고 엄청나게 광고비 쏟아부어 눈먼 돈 빼먹고 뒤로 빠지는 시기지. 이런 가짜는 소리 들어봤냐고. 목소리가 떨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기가 센 사쿠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감독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냔 말이야. 새해 베스트 10에 드는 정도는 위로가 되질 못해. 세일즈 실적이 없으면 다음 찬스 같은 건 주어지질 않으니까. 감독의 심경을 생각하면 난 당분간 웃을 수도 없어.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겨우 연주를 의지해 잡지에 홍보하는 정도지.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어. 전화도 못하겠고 자포자기하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살짝 물어봤더니 그 사람 날마다 거리를 방황하고 다닌다더군. 어디 갈 만한 데도 없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으니까 혼자서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렇구나. 좌절하면 모두 방황하게 된 마련이구나. 아이코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내일이 팔리지 않아 집에 있는 게 싫어서 매일 영화관만 들락거렸다. 갈 만한 곳이 없어 결국엔 후나바시까지 발길을 옮겼다. 멀리 보이는 영화관 스크린을 쳐다보다가 자기가 대체 뭔 짓을 하나 싶어 눈물이 나왔다. 이 나라에서 영화 일을 하는 건 이렇게 한심스러운 노릇이지. 이번에 보답이 없으면 이 사람은 영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이시여 부디 히트시켜 주십시오. 두 손 모아 빌었지만 그래봤자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아. 나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적어도 나만은 성실하게 일하자. 사기에 가담하는 짓만은 피하자. 그리고 겸허한 인간으로 살아가자고. 세 사람 모두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대형 출판사 로비에는 잡다한 사람들이 오고 갔다. 창밖에는 어느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누가 뿌리는 비인지 금방 알 것 같았다. 어제 그 사람 멋지던데? 이라부가 대록대록 눈알을 굴리며 말했다. 내 친구잖아요. 아이코가 자랑스러운 듯 대답했다. 다시 진찰실에 와 있다. 원고를 포기하라고 온 것이다. 아라이에게 떠맡기는 건 너무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라부가 어깨를 움찔하며 받아들었다. 뭐 괜찮아. 만화가 더 좋으니까. 만화 원고 제안이라면 어디든 받아줄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걸작을 그려서? 단 문이 좁은 건 작가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치열한 경쟁도. 이라부가 아랫입술을 깨물더니 당분간 의사로 지내야지 뭐 라며 머리를 극적였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현장이란 데가 만만치 않더라고. 모두들 스트레스도 심한 것 같고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들한테 소개나 좀 시켜줘요. 작가와의 갈등에서는 이라부 종합병원으로라고. 정말이지 이 남자는 상상을 초월한다. 언젠가 반드시 소설로 쓰리라. 난 넘어져도 빈손으로 일어서진 않는다. 이젠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묻는 이라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코가 대답했다. 분명 괜찮을 것이다. 그런 기분이 든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순간은 앞으로도 여러 번 겪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용기를 얻으면 된다. 모두들 그렇게 힘을 내고 살아간다. 어제 사쿠라가 한 말이 큰 격려가 되었다. 반성도 했다. 자신의 작은 그릇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심각한 일들에 비하면 작가의 고민 따위는 모래알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사라진데도 상관없다. 바람에 날려가도 괜찮다. 그때그때 한순간만이라도 반짝일 수만 있다면. 아이코는 진찰실을 나왔다. 여기 오길 잘한 거겠지? 잠깐 그런 생각을 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어쨌거나 마음은 편안해졌으니까.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의 뒤를 되돌아보니 간호사 마유미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지? 발길을 멈췄다. 호시야마 씨가 쓴 내일을 읽었어요. 마유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머뭇머뭇 말을 꺼냈다. 예기치 못했던 일이라 아이코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 망설여졌다.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 아이코는 할 말을 잃었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독자가 있다. 저 소설을 읽고 온 건 태어나서 처음이라. 나는 구제 불가능한 멍청이다. 독자를 잊고 있었다니. 마유미는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쑥스러운 모양이다. 귀엽다. 그래요. 고마워요. 아이코는 가슴에서 우러나온 말을 건넸다. 뛰어오를 만큼 기뻤다. 그것뿐이에요. 그런 거 또 써주세요. 쓸게. 오늘부터 쓸게요. 마유미가 종종 걸음을 치며 사라졌다. 뭐야, 조금 더 얘기하지. 저런 부찜성 없는 것 같으니라고. 그렇지만 감격했다. 일부러 쫓아나와 말해준 것이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인간의 보물은 말이다. 한순간의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게 말이다. 그런 말을 다루는 일을 하는 자신이 자랑스럽다. 신에게 감사하자. 아자. 아이코는 2계단씩 뛰어 올라갔다. 밖으로 나가서도 내쳐 달렸다. 야호! 하늘 높이 뛰어 올랐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크고 작은 강박증 한 가지쯤은 지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쫄지 마, 인상 쓰지 마,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슬립스틱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탁월한 유머 감각으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아낌없이 불어넣어주는 쾌작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안녕.